산모 스스로나 혹은 주변에서 엄마가 모성이 없나? 이런 식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모도 엄마가 처음이라 많은 것이 어설프고 당황하는 게 당연한데 잘하고 있다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면 큰 힘이 되죠.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한방과 여성의학센터의 김지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후풍을 피하는 슬기로운 산후조리법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후우울증, 산후관리의 기본 4대 원칙, 출산 후 운동, 산후비만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한 직후에는 아기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과 별개로 관절이 삐걱거리고 통증이 생기고 모유가 나와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는 등 내 몸을 관리하기도 벅찬데 아기까지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 산모들에게는 무겁게 다가오죠. 또 아기가 아프다거나 가족, 남편, 직장 등의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산후풍 증상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산후 우울감이나 감정적인 민감함은 출산 후 호르몬 변화의 영향도 큰데요. 산후 우울감이 생겼을 때 산모 스스로나 혹은 주변에서 엄마가 모성이 없나? 이런 식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산후 우울감은 모든 산모들이 다 겪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출산 3일에서 5일 사이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1, 2주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든요. 산모가 서서히 적응하고 안정되고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게 되고요.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산후 우울증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산후 우울증의 20% 정도는 증상이 좀 더 오래 지속되거나 소수에 있어서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기도 하니 필요한 경우 병원의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산모들과 상담하다 보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우울감이 더 잘 나타나고 둘째 출산부터는 훨씬 완화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둘째부터는 이 상황이 내가 극복 못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시고요. 긴장감이 덜하면 아기의 사랑스러움이 더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산후 우울감을 더 수월하게 극복해 내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영상 외에도 제가 산모들과 대화하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산후관리에서 4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잘 수 있을 때 자기. 통잠 자는 신생아나 수유텀이 긴 신생아를 둔 산모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죠. 100일이 되기 전까지 많은 경우는 밤중에 2번 정도는 수유를 하게 됩니다. 이 수유로 끝나는 게 아니죠. 토닥토닥 두드려서 트림을 시키고 나서 눕히면 잠시 후에 응가를 하느라 끙끙거리고 시도해요. 그러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자연스럽게 수면이 부족해집니다. 밤중에 자다 깨다 하는 생활이 오래가면 몸도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아기가 잘 때 기회가 되는 대로 같이 자면서 부족한 잠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이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아도 되고 빨래가 좀 밀려도 됩니다. 반찬은 다른 분의 도움을 받거나 주문하거나 사서 드셔도 되죠.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켜면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핸드폰은 잠시 멀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산후조리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수면이 부족할 땐 일하려고 하지 말고 틈틈이 꼭 주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엄마가 굶는 육아는 금물입니다. 산후조리 기간에 급속도로 임신 전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그보다도 더 체중이 줄어드는 산모분들이 있어요. 아기가 아프거나 민감한 기질이거나 쌍둥이 육아면 끼니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끼니를 놓치다 보면 배고프고 힘드니까 간단하게 급히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 빵,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들로 끼니를 때우시기도 해요. 그러면 체내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회복력과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관절이 아프고 기력 저하가 오고 몸살 감기, 피부병 같은 문제들이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새는 샐러드도 주문이 가능하고 집밥도 배송이 되니까요. 산모가 먹을 좋은 음식은 꼭 확보하시고 식사도 꼭 챙겨 드세요. 엄마가 굶는 육아는 정말로 피하셔야 합니다. 몸의 회복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빠른 회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아플 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몸이 아플 땐 미루지 말고 치료를 시작하세요. 네 번째로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조리원에서 만난 출산 동기들, 지인들, 전문가의 도움과 지지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남편의 도움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산모도 엄마가 처음이라 많은 것이 어설프고 당황하는 게 당연한데 잘하고 있다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면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사실 산모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남편의 어려움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남편도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무게가 많이 커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두 분 다 서로의 마음의 짐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시면 이 시간을 더 수월하게 겪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남편들이 아내가 출산 후에 아픈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을 때 서운할 수 있어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아는 듯 했다가도 어느새 잊기도 합니다. 많이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직은 몸이 안 좋아,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 이렇게 차분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도 아내가 힘들어할 때 친구네 아내는 출산하고 바로 운동했다는데 우리 아내는 왜 끙끙대지? 엄살인가? 이럴 수 있죠. 사실 출산 후 몸 상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공부나 운동, 미술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다른 것처럼 산후 회복도 유난히 더디고 힘든 분도 있고 빠른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넉넉한 이해의 시선을 가지고 더디더라도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많이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 후에 움직임이 적고 많이 누워있게 되면 근육량과 대사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육아를 시작하면 근육이 더 쉽게 손상되고 체중도 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천리길을 한 걸음씩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근육과 인대를 단련해 나가야 쉽게 다치지 않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출산 직후부터 가능한데요. 이때는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출산 후 걷기 운동은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소변의 배출과 변비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자궁을 수축시켜 자궁 내 고인 오로의 배출을 돕고 자궁의 회복을 촉진시켜줍니다. 셋째, 임신하면서 복부와 골반 근육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걷기를 통해서 이 늘어진 근육들도 수축이 되고요. 넷째, 출산 후에는 다리나 골반의 정맥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경향이 있어서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산후 걷기가 혈전증을 예방해 줍니다. 출산 후 2주 정도는 회음부나 제왕절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운동은 안 되고 가벼운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적절합니다. 또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산후 3주에서 4주부터는 걷기 운동 플러스 아프지 않는 수준에서 간단한 근육 운동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5주에서 6주가 지나면 강도가 낮은 복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출산 후 3개월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출산 후 3개월부터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는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소변 볼 때 소변 줄기를 끊어주는 근육, 그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법입니다. 아랫배나 항문 쪽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딱 이 근육만을 조여서 5초 정도 유지, 다시 힘을 풀어주는 식으로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케겔 운동을 하면 느슨하게 늘어난 질 근육과 골반 기저 근육에 탄력이 돌아오게 하고 산후 요실금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니 자주자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후 운동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관절에 무게가 실리거나 관절의 각도가 과도하게 꺾이는 운동은 약해진 인대와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또 통증이 있거나 피곤할 때는 쉬거나 치료를 먼저 받는 등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출산하고 나서 아기 체중만큼도 안 빠지고 배도 여전히 나와 있는 모습에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신 중에는 산후 비만에 대한 고민을 안 하다가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산후 체중이 감소하는 속도는 평균적으로 4주 뒤에 아기 몸무게를 포함하여 6kg 정도 줄어들게 되며 산후 3개월 정도에는 만삭 체중을 기준으로
70에서 80% 정도까지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체중 변화가 크지 않다면 영양 불균형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증가가 정상적 산후 체중 감소의 속도보다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수면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산후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밤중 수유로 일어나더라도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낮잠을 한 번 정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간혹 모유가 잘 나오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유를 할 때 필요한 추가 섭취 칼로리는 400에서 500kcal 정도로 밥 한 공기, 사과 한 개, 혹은 샌드위치 반쪽 플러스 우유 한 컵 정도입니다. 평소 식사 플러스 이 정도만 더 추가하시면 되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죠. 수유를 하는 동안은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게 정상인데 수유 중인데도 체중이 늘고 있다면 음식 섭취량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수유를 멈추게 되었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수유를 할 때 식욕이 증가하는데 수유를 멈춰도 이 식욕은 여전하거든요. 거기에 수유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없어지면서 수유를 중단한 시기부터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유를 중단할 계획이 있으면 수유로 인해서 늘어났던 음식 섭취량을 서서히 줄여서 임신 전 음식 섭취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산후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출산 후 적극적으로 다이어트가 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산후 3개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수유를 마친 뒤에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슬기로운 산후조리 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리듬을 차근차근 회복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